안녕하십니까. 데이업의 류동균입니다.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 정보를 동의 없이 전달했다는 소식과 함께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카오에 관해서 최근 과징금, 제재금, 과태료 이런 사법 리스크에 관한 소식이 많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카카오가 받았던 과징금, 과태료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알리페이에게 고객의 신용 정보를 동의 없이 넘겼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금감원에서 지금 조사 결과를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 식별 정보, 그리고 고객 가입 정보, 페이머니,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그다음에 등록카드 거래 내역 등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가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암호화가 된 민감한 고객 신용 정보 부분이 이제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뒷부분에서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암호화가 제대로 된 암호화가 아니라고 지금 금감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불법적인 정보 제공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탁, 수탁 관계에 따라서 개인이 특정할 수 없는 암호화된 비식별화 정보를 제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에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거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을 했고 암호화된 정보를 제공했다고는 하는데 이 암호화의 수준이 암호화 프로그램의 SHA-256 아주 기초적인 수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 암호화되기 이전으로 복구하는 그런 수준이 가능한 수준의 암호화 레벨 수준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암호화된 비식별 정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비식별을 쉽게 했기 때문에 고객 정보가 쉽게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어떻게 제재를 가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토스가 비슷한 경우로 고객 정보 무단 사용으로 60억 정도의 과징금,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더 큰 과징금을 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알리페이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절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전 통보를 한 다음에 제재 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재심제를 운영한 다음에 수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통보를 하는데요. 현재는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단계인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미 거의 제재금 혹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카카오가 지난 2년 동안 받은 전체의 과징금은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40억 정도 됩니다. 단순히 올해에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거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카카오 모 회사에서 카카오톡 내부에 익명 채팅 서비스인 오픈 채팅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어서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151억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다른 경쟁 업체에다가 그 업체의 영업 비밀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제공하는 대가로 이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에다가 카카오
호출을 차단시키는 형태로 지금 갑질을 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게 카카오티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가맹 택시가 일반 택시보다 승계 호출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257억을 부과받았고요. 금감원으로부터 매출을 좀 뻥튀기 했다. 그래서 이제 분식 회계다 싶어서 지금 90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입니다. 이쪽은 조금 센 것이 지금 대표이사의 해임 건의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공정위로부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작가들과 함께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5억 4천만 원의 지금 과징금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멜론 같은 경우에도 공정위로부터 중간에 해지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9,8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지난 몇 년간 받은 것이 1,240여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1,240여억이 어느 정도 되냐면 분기 영업이익과 맞먹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3분기 매출이 2조 346억 원, 영업이익은 1,268억 원인데 지금까지 받은 과징금이 1,240여억 원이고 카카오페이가 받을 그 불확실한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받을 가능성이 높. 합치면 이 영업이익을 뛰어넘지 않을까, 3분기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의 총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여기는 하나의 분기고 과징 같은 경우는 전체에 지금까지 받은 것 전체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그 규모가 한 분기에 영업이익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주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시겠는데요. 카카오 주가는 앞에 있는 악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래도 좀 사법 리스크 이런 좀 악재들이 많이 쌓이면서 쭉 우하향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52주 신저가 32,900원을 찍은 이후로 쭉 우상향을 하면서 저항선들을 깨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지금 악재들이 계속된다면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들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투자자 여러분들은 꼭 주관을 가지시고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주관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과징금 정체 얼마나 받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번 깊이 파고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